안녕하세요, 카닥TV 권잘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새로 나온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얼마 전 구매 팁을 통해서 가성비 있게 사는 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쉐보레에서 오랜만에 나온 신차이기도 하고 가격도 나름 괜찮게 나와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LS 트림이 반응이 엄청나죠. 네, 2052만원부터 시작하는 기본형의 패키징이 너무 괜찮다고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몇 가지 아쉬운 점들만 싸제로 작업하면 충분히 탈만하다고 했었는데, 그럼 이번 시간에는 LS에서 불가한 것들을 출고하고 밖에 나와서 싸제로 달았을 때 얼마씩 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기본형 차를 사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언급할 작업들을 많이 해본 적도 있어서 결과물이 어떤지,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이런 경험을 좀 나눠드려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업체랑 일일이 전화하면서 받은 견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마다 또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얘기를 면피 조항인가요? 예. 면책 조항인가요? 어쨌든 네, 품목별로 최소 3개의 업체씩은 비교한 견적이니까 계약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3군데씩 전화해봤어? 예, 3군데씩만 해봤습니다.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후방 주차 센서, 기본형 LS에도 후방 카메라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후진할 때 그 거리를 감지해서 삐삐삐 하는 센서는 빠지죠. LT부터 들어가고요. 네, 이게 연식이 좀 된 차들에서도 많이 빠져서 중고차 사면 많이 하시는 꽤 흔한 그런 튜닝인데요. 서울 기준 견적은 최소 6만원부터 출장비는 따로 받는 방식이고, 업체 가서 장착하면 보통 1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순정품으로 작업하면 이보다는 더 들겠죠. 예전에 그랜저 TG가 디럭스 트림까지 후방 감지기가 없었고 럭셔리 트림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TG 디럭스 트림을 사셔서 제가 저 후방 감지기를 달아드렸었는데 네. 8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7년식이었는데 값이 안 그대로네. 바뀌었네요. 오. 네, 놀랍고요. 소리가 조금 어색하긴 해요. 아, 맞습니다. 순정은 좀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경고음이 나잖아요. 네. 사제는 인디케이터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가 좀 다르고, 그리고 요즘 후방 감지기는 범퍼 속으로 깔끔하게 매립이 돼서 거의 안 보이는데 사제를 달면 어쨌든 좀 이렇게 돌출이 되죠. 그리고 감지기 센서의 이색 이슈가 별로 없지만 LS 중에 G색이 또 선택이 되잖아요. 네. 그거는 네. 아마 맞는 컬러를 찾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 버튼 시동 스마트 키 LT부터 제공하죠. LS는 키를 꽂아서 시동 거는 방식이라서 많이 아쉽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출고 후에 싸제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출장 기준 견적은 20만원부터, 업체에 따라서는 출장비를 따로 부르는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차라서 시공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트랙스에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키 하나를 실내에 무조건 비치해둬야 하는 방식이 있대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더 든다는 식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모빌라이저를 얘기하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모빌라이저. 내가 이모요? 가격을 봤을 때는 순정 레트로핏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네네, 조악한 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이게 참고로 시동 버튼 작업을 한다고 해도 순정처럼 그 센터페시아 송풍구 옆에 붙는 방식은 아니고 기존 키 꽂는 데가 버튼으로 바뀌는 방식이어서 좀 티가 조악하게 날 겁니다. 시동 관련된 거 바꾸면 꼭 트러블이 생깁니다. 음, 버튼 시동은 저는 사제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키를 꽂고 돌리시라. 차라리 네, LT를 사시거나. 네. 다음은 하이패스랑 ECM 룸미러. 트랙스에서 하이패스랑 ECM 룸미러를 달고 싶으면 무조건 액티브나 RS까지 올라가야 하죠. 이런 걸로 등급 나누는 차들이 아직도 워낙 많아서 싸제로 작업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견적은 15만원부터 22만원까지 불렀습니다. 물론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직접 다이하시기도 하고요. 부품가는 8만원에서 배선 포함 10만원 정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액티브나 RS를 사더라도 바꿀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현대기아에 나오는 프레임리스 룸미러 있죠. 아, 그걸로 바꾸고 하이패스는 RF 타입으로 글러브 박스 속에 넣어버리면 돼요. 더 깔끔하게. 네. 이건 진짜 튜닝의 영역으로 가는. 아니 저 집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룸미러 깔끔해지고 하이패스 하이패스야 뭐 결제만 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LS를 사서 돈을 아주 아끼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작업도 어렵지 않습니다. 룸미러 마운트되는 그 브라켓 유리본드로 새로 붙이고 룸미러 끼고 배선 따서 연결하고, 네. 그럼 뭐 끝이죠.
다음은 스피커. 기본형의 4개짜리 스피커가 아쉽다면 50만원 정도 더 보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커 2개 추가로 달고 도어 방음까지 추가해서 최소 50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해요. 다만 알아본 업체 전부 구체적인 견적을 좀 내리기가 조심스럽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새로 나온 신차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이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알아봤고요. 유명한 제품으로는 카린킷이랑 AA 와이어리스 정도가 있습니다. 가격은 카린킷 프로 2가 24만원 정도, 그리고 카린킷 4.0이 11만원대, 그리고 AA 와이어리스가 한 95,000원대 정도 합니다. 참고로 카린킷 같은 경우는 트레일 블레이저에는 호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트랙스 크로스오버에도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AA 와이어리스는 현재 안드로이드 오토만 지원하고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가능하게끔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합니다. 벤츠들이 아직 무선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되는 게 많아서 네. 저런 거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근데 끊김이나 뭐 지연이나 이런 거 되게 많던데. 네, 내비게이션이 막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다고 아무래도 하고. 순정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거는 좀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유선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사실 안정성 면에서는 유선이 더 좋긴 한데 네. 음질도 그렇고요. 뭐 저거야 뭐 어차피 충전도 해야 되니까. 네. 참고로 무선 폰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RS와 액티브 트림에서만 제공됩니다. 다음은 휠입니다. 바깥쪽에서 제일 아쉬운 게 휠이죠. 기본형 LS는 17인치 스틸 휠에 커버를 덧댄 형태라서 깡통티가 아주 많이 납니다. 인터넷에서는 깡통인 거 티 안 난다고 하시던데 다들. 실제로 보면 아닐걸요. 네. 그리고 이 스틸들이요 여러분, 그 구멍 나 있는 부분에서 서서히 부식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래된 차들 보면은 또 네. 알루미늄이 부식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스틸은 확실히 좀 그렇긴 합니다. 그 잘린 면에서 부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현재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부품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트레일 블레이저 걸로 견적을 내봤는데요. 신품 기준으로 17인치든 18인치든 한 짝당 30만원 정도 됐습니다. 부품이 역시 비싸군요. 네. 만약에 18인치 휠이라면 여기에 타이어도 새로 장만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들 거고요. 중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 기준 기존 휠을 대품하는 조건으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순정휠이 너무 비싸서 이 정도면은 순정휠로 끼기는 쉽지 않겠네요. 네. 사제로 가자니 사제는 또 요새 이상하게 생긴 게 워낙 많고 네. 차라리 휠캡을 빼는 건 어때요? 아예 그냥 깡통 네, 저희 아반떼 그 구독자분처럼 네 슈퍼카처럼 멋있죠? 미국 렌트카 느낌으로. 괜찮죠. 네.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운전대 가죽 감싸기와 열선입니다. LT부터 기본 제공되는 품목이죠. 나와서 싸제로 작업하면 가죽 감싸기만 할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고요. 운전대에 열선까지 작업하면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습니다. 이것도 버튼 시동처럼 레트로핏 작업은 아닙니다. 싸제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열선 켜고 끄는 버튼이 이상한 데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미리 체크하신 다음에 작업을 맡기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LS, LT가 많이 팔린다면 나중에는 순정 핸들이랑 순정 버튼까지 이식하는 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겨울 끝났으니까 당장 작업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딴 건 몰라도 운전대 가죽은 그냥 순정이 난 것 같아요. 순정 림만 사서 한 20만원 정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낫습니다. 저희가 씌워봤는데 뭐 타공도 해주고 좋아 보이잖아요. 막 핸들 두꺼워지고. 네. 확실히 끝부분에서 마감이 어색해요. 별로예요. 순정만큼은 절대 네. 아닌. 제가 그 가장 유명한 데서 해봤거든요. LF 소나타에다가. 네. 근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운전대 가죽과 열선은 레트로핏으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LS 사실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시트 가죽 작업. 업체마다 견적이 꽤 많이 달라서 여러 군데 전화해봤는데요. 우선 가죽 시트 작업만 했을 때 인조 가죽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들고요. 천연 가죽으로 작업하면 70에서 100만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근데 업체 쪽에서는 웬만하면 천연 가죽으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인조 가죽은 금방 해지기도 하고 쉽게 울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천연 가죽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죽 시트 작업을 한 6, 7대 해봤잖아요. 네. 우선 순정 가죽과 유사하게 할지언정 사제 가죽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감 같은 것들. 네, 끝에 모서리 부분 좀 울룩불룩하거나 네. 엉덩이 부분 울거나. 근데 가끔 순정 가죽 그 부품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그걸 업체에서 잡아가지고 작업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걸로 몇 번 작업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똑같이 호그링 끼워가지고 순정이랑 완전 똑같이, 그러니까 물론 애프터마켓에서도 호그링을 끼우는데 그 가죽 원단이 순정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순정 가죽 원단을 수급해서 작업하면 나쁘지 그거는 않아요. 괜찮겠다. 제가 그렇게도 해봤는데 네. 그거는 만족스러웠지만 순정과 유사하게 작업하는 건 조금 확실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가깝게는 미니 컨트리맨에도 해봤었고 했는데 네. 사제는 확실히 사제입니다. 결정적으로 사이드 에어백 전개 이슈가 있죠. 항상 따라 붙는 네. 이슈죠. 물론 업체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작업하신 분들도 걱정 안 한다고는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사이드 에어백의 그 시트 옆구리를 이렇게 쫙 찢고 나오잖아요. 그죠. 팡 하면서. 네, 네. 그게 만일에 그 부위가 안 찢어지면 안에서 그냥 터져버리는. 네, 뭐 물론 다른 데가 터지겠지만 어쨌든 보호가 안 된다거나 또는 내가 다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터트려 본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알고는 있어야겠죠. 네. 어쨌든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열선. 시트 가죽 작업하면서 열선도 같이 시공하는 조건으로 견적을 알아봤고요. 앞좌석 2개만 했을 때는 18만원에서 30만원, 그리고 전자석 열선은 35만원에서 60만원까지 불렀고, 마지막으로 통풍은 앞좌석 2개만 당연히 가능하고 좌석당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 견적 차이가 꽤 벌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후방 주차 센서, 버튼 시동, ECM 룸미러, 스피커, 무선 폼 프로젝션, 휠,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가죽 시트까지 견적을 알아봤습니다. 이러면 그냥 314만원 더 내고 LT로 갈까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액티브가 보이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가성비 차들이 보이고. 네. 근데 뭐 하지만 여기서 딱 필요한 것만 몇 가지만 한다면 그래도 뭐 가성비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한 신차다 보니까 아직 순정 부품으로 레트로핏 작업하는 데가 전혀 없더라고요. 따라서 위 견적들은 전부 싸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품질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 보태서 쉐보레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들을 할 경우에는 보증 수리를 안 해준다는 그런 사례도 많거든요. 과거 블랙박스나 뭐 유리막 코팅까지 보증 수리 거절 항목으로 지정하면서 오너들 중심으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이런 것들로 보증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따라서 LS를 사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실 계획이라면 보증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LS에 이런저런 거 하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본 컨텐츠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죠. 하나 둘 셋, 안녕. 안녕.